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상승했고요.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본주택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를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주택정책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세금 부과는 더 큰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면 엄청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도의 100배 이상의 그런 엄청난 재정 압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외국 선사들 돈 더 안 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횡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상 운임이 10년 만에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요. 해상 운임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화물 운송량이 늘었다는 의미이고요. 해외 여행이 자유로울 때는 그나마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지만 지금은 해외 여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물 운송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세계 경제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하늘길 운송도 꽉 찼다. 그래서 그 해상뿐만 아니라 그 항공으로 화물을 나르는 것도 지금 굉장히 화물의 물동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경기가 회복되니 상품의 운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는 코로나19의 백신이 출시될 것이고 그로 인한 화물의 운송 증가가 더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2021년은 세계 경제 회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수출기업 선박 대란의 초비상이 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등의 특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는 지금 확실히 회복세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 2700 이끌 주인공으로 BIG, 바이오, 인포메이션, 그린 이런 테크주의 질주가 계속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스피가 2750까지 오를 것이라고 KB증권이 예상을 했고요. 바이오, 인포메이션, 그린, 테크 이런 주식들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이 현재 그 세계 시장에서 그 업계의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내년에도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상속받아 2주택이 됐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수천만 원의 보유세 폭탄을 맞는다. 네. 자, 이제는 이제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세금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주택과 2주택 그 또 서울과 지방 이렇게 됐을 때 보유세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주택자가 되면은 보유세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야 할 보유세보다 만일 매매 가격이 더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세의 몇 배의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세금과 더불어 가격의 상승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 종부세 세율을 보면요. 3주택이라도 12억 이하면은 2.2%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억으로 봤을 때는 2,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0억까지는 3.6%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법인의 보유세 6%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통 부천 동부 이천동 재건축 규제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동부 이천동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재건축이 막혔기 때문이고요. 자, 리모델링으로는 주택수가 크게 늘지 않아서 비효율적이고 리모델링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은 그만큼 서울에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임대차법 때문에 이사비 등 위로금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을 주고 받았다면 세금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그렇게 이사비와 그 위로금이 주고 갔다는 것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는 뭐 관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비, 위로금, 그리고 뭐 위약금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이라는 거, 네,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도심항공 주도 야심, 현대차 무인 화물기를 띄운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그 자동차 회사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개인 이동에 대한 그 회사가 되려고 하고요. 또 무인 화물기를 띄운다는 것은 이것은 또 로봇, AI 또 이런 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SK하이닉스 시스템 반도체 역대급 실적 고지 보인다. 자, 과감하게 그 인텔을 인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세계 4위에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로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넷마블 세븐나이츠 이을 야심작 3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게임 강국이고요. 넷마블은 구로 디지털 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가산에도 좋은 게임 회사와 협력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매물씨 마르자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등장하고 있다. 동두천은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파주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고, 남양주는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800만 원에 불과하고, 상암과 상계동은 격차를 줄이고 있다. 네. 자, 동두천, 파주, 남양주, 상암, 상계 등의 전세가 많이 올라서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역전한 아파트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금의 증가로 다주택자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되는데 무주택자는 3기 신도시 등의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불가능하죠. 결국 매매가는 다시 전세가보다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전세가는 2+2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전세가는 2년간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국에 4,579가구를 분양을 하는데요. 서울은 분양 물량이 제로라고 합니다. 네. 서울의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량도 없으니 참 걱정이 됩니다. 2018년 동탄의 공급량 폭탄으로 인해서 동탄은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졌지만 서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자, 서울의 공급량이 줄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3기 신도시로 인한 전세가 하락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아도 지금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무주택자 빌라라도 사자 거래량이 아파트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서울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임차 기간이 끝난 임차인은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기존에 살던 아파트보다 평수를 줄이거나 다세대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물론 뭐 전세가를 뭐 2억, 3억씩 올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파트의 거래량이 감소했고 다세대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월세 대란 정책 탓이 아니라는 발뺌. 네. 자, 정책으로는 가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세가는 더더욱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가격은 시장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을 늘리지 않고는 수요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3년이라는 시간과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 월세에 대한 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다주택지에 대한 세제 완화, 세제 혜택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발 집값 상승을 막아라. 여당 중과세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아파트 매입 때 취득세 30% 추가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취득세 30% 별로 강한 법도 아니고요. 외국인에 대한 혜택으로 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소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인이죠. 그런데 아직도 중과세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되는데 아직 발의 중이라니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제 중국인 집주인에게 한국인이 월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은퇴자금 5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들이 뭐 결혼할 생각이 뭐 23.4%는 없다. 뭐 그러는데요. 자, 1인 가구도 최고의 투자는 일단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생기면 결혼이 쉽고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겨서 인구도 늘어나죠.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먼저 사야 합니다. 자, 과천 3기 신도시에서 내년 로또 청약이 또 나올 것이다. 네. 57만 명 몰린 지정타의 후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공급 규모가 7,100가구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청약 경쟁률이 또 최고로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천의 입지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용산역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호선이 점점 더 중요한 노선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세난에 다급해진 정부 주택 매입 후 임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잘 읽어보니까 다가구를 산다고 합니다. 다가구. 네, 다가구는 뭐 거의 원룸이죠. 네, 지금 다가구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득 수준이 3만 불입니다. 그래서 다가구보다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늘리면 좋죠. 그런데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첫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네, 소송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투자를 해서 안 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도 계속 더 내야 되고 토지 확보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약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임대차 분쟁 줄였다면서 분쟁 조정 예산이 2배로 늘어났다. 자, 임대차 분쟁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매물 풍기로 갈 곳이 없는 세입자는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난 무대책 인정한 홍 부총리 임대차법 개정이 최우선이다. 네. 네. 결국 현재의 이 전세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임대차법을 예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반대로 만일 3+3법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9일 선티원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